즐거운 석선왕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충근이라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충근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 충근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충근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무슨 뜻이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그 근을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한다. 근이 중복돼서 같은 근일 때 그 말이야. 그래서 서로 같은 근이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죠. 근이 두 개인데 그 두 근이 중복됐다. 같다. 그 말이야. 같은 근이다. 자, 그럴 때를 중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뒤에 가서 보면 자,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거. 완전 제곱식는 0. 자, 왼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한다 그랬죠. 다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2의 제곱은 0.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제 제곱이란 말이 뭐야? 똑같은 걸로 인수분해 됐다 그 말하고 같죠. 이 말의 뜻은 x 빼기 2가 두 번 이렇게 똑같은 게 있다 그 소리죠. 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 얘가 0이다 그럴 때 x가 2다 그 말인 거지. 0이다 그럴 때 얘가 0이다 마찬가지로 x가 2다 그 말이지. 자, x가 2, x가 2. 자, 2라는 중근이 된 거야. 똑같은 근이다 그 말을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일 때 이야기야.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모양일 때를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인 거. 자, a라는 것은 2차 계수인데 2차 계수가 뭐가 있든 상관없이 여기가 제곱인 거예요. 자, 계수는 근하고는 상관이 없다겠어요. 자, 뭐 마이너스 3이든 2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뭐 이 숫자 자체, 계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3하고 x 마이너스 뭐 2의 제곱 이렇게 대답합시다. 자, 이 숫자 3은 제곱수는 아니죠. 제곱수는 아니어도 여기 식이, 요 식이 제곱식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제곱수가 꼭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모양이 이런 것이 역시 중근이라고 하고 완전 제곱식이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가 중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중근이란 말이 뜨면 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런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근을 가질 조건.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무엇이냐? 어쩔 때 중근을 갖게 되느냐?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문자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말이 어렵죠. 자, 문자를 쓰기 좀 어려운데 좀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이 자,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자, 자, 중근이 똑같은 근이라겠죠. 똑같은 근이다 그 말은 인수분해가 똑같은 모양으로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 치면 자, 얘는 xx라고 생각하고 자,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 한다 했을 때요. 이렇게 곱했을 때 자, 여기가 ax이기 때문에 똑같은 두 개. 자, 여기 두 개가 지금 같은 녀석이란 거예요. 같은 녀석인데 이렇게 했을 때 ax가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2분의 a가 있어야 이렇게 곱하면 2분의 a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2분의 a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값이 a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겠을 때 ax.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려면 요거 숫자의 절반인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이 숫자의 절반인 숫자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 둘이 하면 2분의 ax, 2분의 ax 해서 ax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 곱한 건 상수항끼리 곱한 값이 요 상수항 돼야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b라는 게 요것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b가 2분의 a의 제곱일 때 그 말이에요. 저럴 때 중근을 갖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문자로만 보면 좀 말이 어려워서 좀 숫자를 예로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x가 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 말이야. 얘가 누군가의 제곱이 될까. 자, 그러려면 여기가 xx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잖아요. 자, 2라면 이것의 절반 1.
자, 1이라는 게 여기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있어야 1x, 1x에서 2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 1은 1.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숫자는 이거 두 개를 곱한 숫자입니다. 이거 둘이 곱한 숫자가 요거예요. 자, 어쨌든 요 1이라는 것은 요것의 절반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숫자로 이렇게 봅시다 또.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누구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 말이야. 자, 인수분해 친다면 이렇게 하고, 이거 4x면 요것의 절반 2죠. 2 이렇게 필요한 거야. 이것도 플러스. 그래서 2x에서 4x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제곱, 여기는 4가 필요한 거예요. 즉, 요것의 절반인 요 숫자를 제곱한 거예요. 이 숫자를 제곱한 게 4.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인 것이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부호만 달라지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자, 한 번만 더 본다면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네모가 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라. 그렇다면 이제 감각적으로 요것의 절반이 3이잖아요. 자, 3이니까 3의 제곱 9를 딱 넣어주면 이게 완전 제곱식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 소리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최고장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에요. 1이 아닐 때는 나눠야 되겠고요. 개수로. 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x제곱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근을 가지려면 요 상수항이 1차항 개수의 절반의 값을 제곱한 것, 그것이 상수항이 된다면 이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중근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거라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조건이고요. 자, 우리 실제로 중근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본다면, 자, 이런 방정식의 근이 누구냐?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두 개를 인수분을 됐으니까 전부 보나마나 그냥 x는 마이너스 3이 중근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요거 상수항 넘겨서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넘기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면 x고요. 뭐 이것은 4, 4, 16이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곱수라서. 제곱수일 때는 중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똑같은 걸 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8x니까 플러스 주면 되겠지. 그러면 4x 딱 8x 딱 맞아. 그렇다면 x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다. 그 소리고, 얘가 0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 x는 마이너스 4. 자, 얘가 바로 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의 중근은 마이너스 4다.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것은 또 근이 뭐냐? 자, 이것은 개수가 붙어있죠. 자, 2차항 개수가 뭐가 있든 요것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0이다 그러니까 뭐야? 저것도 역시 중근이죠. 3번도 역시 x는 마이너스 1 바로 중근 나오죠. 자, 이것은 제곱이라서 뭐 두 번 인수분해 된 거니까 두 번 쓸 필요 없고, 그냥 x는 마이너스 1, 걔가 중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녀석은 또 뭐냐? 일단 넘겨봐야 되겠죠. 넘기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넘겼을 때 모양으로 좀 정리한다면 2x 제곱에 넘어가서 이제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마이너스 10x. 그리고 저 녀석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근데 이것이 이제 중근을 갖느냐 그 말인데,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가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중근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좀 조정을 잘못해놨나?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은 이제 2로 묶어지면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좀 잘못 써놨나?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6 그 말이고 는 0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가 알아보는 과정인데, 이 녀석은 중근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자, 이거 자체가 지금 완전 제곱식 모양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상수항 쪽이 플러스 모양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모양이 돼야 중근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중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곱식 자체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제곱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중근을 갖는 방정식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연습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 이제 중근 연습 문제.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은 무엇이냐?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자,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아까 그 조건을 사용하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 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아까처럼 이제 공식처럼 생각한다면 여기 숫자, 요거 숫자의 절반 그랬죠. 요거 절반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자, 그 마이너스 3의 그 절반인 것을 제곱한 거예요. 이 제곱한 녀석이 상수항이 되면, 상수항이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더하기 k. 자, 이럴 때가 중근이다 그 말이야. 요거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이, 자, 그럴 때 요것이 중근이다. 그죠? 자, 제곱장 계수 이럴 때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9잖아요. 얘가 9 그 말이야. k 값은 1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 그럴 때 이제 뭐 미지수 찾기 이게 기본 문제인 건데, 아무튼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을 좀 까먹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근이라는 말 자체 완전 제곱식, 즉 똑같은 두 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를 xx 인수분해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여기 상수항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근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중근 또 연수 문제. 자,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들의 합. 자, 이제 표현이 조금 더 달라졌는데 일단 식 자체를 또 정리해놓고 본다면, 자, 중근이 될 기본 조건을 갖다 사용하면 돼요. 1차항 계수. 자, 여기 계수가 1일 때입니다. 제곱장에. 1차항 계수 요건데 요것의 절반을 쓰는 거야. 절반이 지금 마이너스 a잖아요. 여기 계수 2자가 붙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a가 절반이고 그 절반의 제곱이 그 말이에요. 항상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그 말이죠.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이 값이 얘랑 같으면 이때 저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됐죠. 다시 a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그 말이야. 자, a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제 a 값들의 합이니까 a 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a 하면 되고 1이니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인수분해가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0, 얘가 0 그 말이니까 a 값이 2이거나 a 값이 마이너스 1. 자, 두 가지가 바로 a 값이 됐었겠죠. 그런데 a 값들의 합 그랬으니까 이제 a 값들의 합 두 개 합해주면 되겠죠. 2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자, a 값들의 합은 1이다라고 말해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중근이란 것은 뭐 이런 내용으로 적용이 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중근 연수 문제 7번째. 2차 방정식 요것이 0, 이것이 중근 x는 b를 가질 때, 이 방정식이 중근 x는 b라는 중근을 갖는데요. 그렇게 중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자, 중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일단 중근 갖는 방정식이니까 중근 조건을 쓰면 되겠죠. 또. 자, 2차 계수 1일 때니까 이제 그대로 중근 조건 쓰면 자, a 더하기 1. 자, 이거 지금 1차항의 계수잖아요. 1차항의 계수가 얘인데 1차항 계수의 절반을 써야 되겠지. 자, 1차항 계수의 절반 그 말이야. 그 녀석의 제곱. 자,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그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중근을 갖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수 모양이라서 4분의가 되겠죠. 이제 4분의. 자, 이거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우변은 그냥 a 더하기 1이니까 는 a 더하기 1 말이지. 그래서 요거 제곱이 이건데 이제 좀 풀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양변에 다시 4배씩 해줘야 되겠지. 4배씩 하면 4배 하면 4a 더하기 4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녀석이 넘어가서 이제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2a 4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저게 중근을 갖는다고 소리죠. 이것은 a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a 값을 구해봐야 되는 거지. aa 인수분해 3이는 3 그러니까 뭐야? a 값이 3이거나 a 값이 마이너스 1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a가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제가 중근을 갖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에서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치우고 a 값은 3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a 값은 3 그 말이야. a 값은 3이니까 이제 다시 여기다가 3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4가 되고 4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저 방정식은 a 대신에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다 그 뜻이야. 자, 이것은 뭐야? xx 뭐 2는 4 플러스 뭐 딱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똑같은 두 녀석으로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x 더하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x값은 지금 그때 x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지. 자, 이게 바로 중근이고 그때 그 중근 x는 b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바로 b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b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래서 a 값, b 값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 값을 물었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중근 조건만 잘 반영해서 식만 정리해 준다면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중근에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아까 상수항이 상수항 b는 2분의 a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럴 때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만 잘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근에 관련돼서는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문제 공부할 때, 유형별 문제 공부할 때 추가로 이제 자세한 것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